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저희 한국은행 보고서 분석 시리즈, 이게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주제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죠. 바로 금산분리 원칙.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산분리. 그렇죠. 이게 단어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돈을 다루는 금융이랑요, 또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산업활동, 이걸 한 회사가 동시에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딱 나누는 원칙인 거죠. 아하. 쉽게 말하면 돈 굴리는 역할하고 장사하는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손이랑 장사하는 손을 같은 주머니에 넣지 말자. 딱 이거네요. 네, 한 지붕 아래 은행이랑 공장을 같이 못 두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통적인 원칙이 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앞에서 다시 이렇게 중요하게 된 걸까요? 오늘 저희는 특히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대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속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금산분리가 왜 필요한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 기업이 고객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쓰는 거, 사금고화라고 하죠. 이걸 막는 거고요. 둘째는 특정 거대 기업한테 경제력이 너무 지나치게 쏠리는 걸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예를 들면 자기네 쇼핑몰에서만 유리한 개출 조건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금융이랑 산업을 연계해서 불공정 경쟁하는 거. 이걸 이제 이해상충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금고화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 그리고 이해상충 차단.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군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랑 딱 맞물려서 더 중요해진 건가요? 사실 플랫폼 기업들 보면 이미 결제, 쇼핑, 광고 뭐 다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미 많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결제, 쇼핑, 광고, 심지어 고객 데이터 분석까지 자기네 울타리 안에서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자체 코인 발행 능력까지 딱 손에 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외부 금융 시스템하고는 거의 단절된 채로 자기들만의 아주 강력하고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 위험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네요. 네, 플랫폼 안에서는 자기 코인만 쓰게 되고 외부 경쟁자는 들어오기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기존에도 이미 강력했는데 자체 화폐 발행 능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제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한 4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4가지 핵심 위험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은행화로 인한 락인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플랫폼이 우리 A코인으로 결제하시면 수수료 0% 드립니다. 혹은 A코인 사용자에게만 특별 포인트 2배로 적립해드려요.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와, 저라도 당연히 A코인 쓰죠. 다른 결제 수단 쓸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 코인만 쓰게 되고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쓰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냥 그 플랫폼 생태계 안에 갇히는 거죠. 락인 효과. 네. 이렇게 되면 외부 경쟁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시장 전체의 혁신이나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를 그냥 묶어두는 효과군요. 그럼 두 번째 위험은 뭔가요? 두 번째는 교차 보조금이나 끼워 팔기 문제입니다. 플랫폼이 가진 여러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사 코인 사용을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B코인으로 광고비를 내시면 당신 광고를 더 좋은 자리에 노출시켜 드릴게요. 또는 B코인으로 결제하는 쇼핑몰 입점업체의 상품을 검색 결과 맨 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야, 이건 좀 노골적인데요. 사실상 코인 사용을 강제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불공정한 경쟁 행위입니다. 자사 코인을 쓰지 않는 다른 광고주나 판매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셈이니까요. 결국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왜곡시키고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데이터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즘 데이터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 자기 편의 셀프 프리퍼런싱 문제입니다.
플랫폼들은 이미 우리가 뭘 검색하고 뭘 사고 언제 어디서 결제하는지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데이터까지 만약 더해진다면 이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네 회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눈에 잘 띄게 노출하거나 사용자에게 딱 맞춤형으로 추천하는데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플랫폼이 제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상품을 막 추천해 주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들 상품 팔려고 유도하는 걸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플랫폼이 설계해 놓은 그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무섭기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위험은 뭔가요? 이건 좀 더 직접적인 금융 위험과 관련 있어 보였는데요. 네 번째는 리스크 전이 위험입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이 발행한 시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쳐보죠. 근데 이게 갑자기 대규모 인출 요구에 직면하거나 마치 은행의 뱅크런처럼요. 네네. 혹은 C코인의 가치가 원래 약속된 1,000원에서 막 크게 벗어나서 800원, 700원으로 떨어지는 디패깅 현상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 코인 가진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겠네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 C코인이 그 플랫폼의 주요 결제 수단이었다면요. 플랫폼 내 결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물건 판 사람은 돈을 제때 못 받고 물건 산 사람은 환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즉, 디지털 코인이라는 이 금융 영역의 문제가 플랫폼을 통해서 실물 경제 거래의 문제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 리스크가 실물 경제로 바로 전이된다. 네, 빠르게 전이되는 거죠. 이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내부 은행화, 끼어 팔기, 데이터 자기 편애, 그리고 리스크 전이까지. 와,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도 심각하군요. 그럼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런 위험들 때문에 빅테크는 절대 안 돼. 그냥 이렇게 강하게 규제만 하자는 그런 입장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고서의 기본 입장은 혁신은 장려하되 신뢰는 제도화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은 장려하되 신뢰는 제도화하자. 네, 기술 발전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반드시 제도적인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겁니다. 무법지대처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죠. 혁신과 안정,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가급적이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안정성과 신뢰를 검증받은 은행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여러 은행이 힘을 합친 컨소시엄 형태,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은행 중심. 네, 또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쓸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증표, 이걸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잘 굴러가려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같은 관련 정부 부처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은행 중심 발행, 예금 토큰 활용,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의 협력. 이게 큰 그림이군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이런 한은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3중 분리 모델은 어떤 점에서 좀 더 나아간 거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저희도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빅테크 위험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고 동시에 혁신도 잘 되게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텔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핵심 기능을 크게 발행, 이슈언스, 유통,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역할이랑 책임을 명확하게 분리하자. 이게 저희가 제안하는 3중 분리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산분리 원칙을 지금 디지털 환경,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 구체화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축은 발행,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이 역할은 자금 세탁 방지나 소비자 보호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또 무엇보다 유사시에 최종적으로 돈을 돌려줄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은행 또는 은행 컨소시엄이 딱 맡아야 한다는 거죠.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1대1로 상환해 줄 수 있게 준비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공시하는 것, POR, 준비자산 증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 RTGS와 연결해서 최종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좀 흔들릴 때
아까 말한 은행의 예금 토큰 있잖아요. 이걸로 1:1 교환을 보장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가치 안정성을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안전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산 언제까지 완료한다 같은 서비스 수준 협약, SLA 표준화라든가 금융당국의 정기적인 감사, 감독 이런 건 당연히 필수고요. 아, 그러니까 돈 찍고 돌려주는 약속, 즉 신뢰 부분은 확실히 규제받는 은행에게 맡기자 이거군요. 준비자산 증명 POR이나 서비스 수준 협약 SLA 같은 구체적인 장치들, 네, 인상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축, 유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두 번째 축은 유통, 즉 스테이블 코인의 편의성과 혁신이 만들어지는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빅테크 플랫폼이나 피지사, 전자지갑 회사 같은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창의적인 서비스를 막 경쟁하면서 만들 수 있도록 열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특정 플랫폼이 자기 코인만 밀어주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유통사업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나 송금 같은 핵심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 접근 API 제공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API라는 게 쉽게 말하면 서비스끼리 연결하는 통로인데 이걸 차별 없이 열어주자는 거죠. 또 A지갑에서 B지갑으로 코인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도 꼭 필요하고요. 아까 지적했던 끼어 팔기, 그러니까 코인 쓰면 광고 잘 보여줄게, 이런 건 당연히 금지해야 하고요. 정산 처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되는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신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하, 발행은 은행이 잡고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들어와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자. 이런 거군요. 공정 접근 API, 이게 핵심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 데이터는 어떻게 분리하자는 건가요? 세 번째 축은 데이터 관리, 즉 프라이버시 보호랑 공정성 확보 영역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나오는 민감한 금융 데이터 있잖아요. 이거랑 플랫폼에서 활동하면서 쌓이는 쇼핑 이력이나 검색 기록 같은 상거래 데이터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서 강력한 데이터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두 데이터를 섞어 쓰는 걸 금지하고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처리한 익명 통계 목적으로 쓰는 건 예외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에 누가 접근했는지 기록 로그는 위변조가 안 되게 주기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데 기록, 앵커링해서 투명하게 하고 플랫폼이 데이터를 쓸 때 자기네 서비스나 특정 파트라만 유리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비차별 원칙 준수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성과 지표, KPI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발행 신뢰는 은행, 유통 혁신은 시장 경쟁, 데이터, 프라이버시 공정성은 방화벽. 아, 이렇게 각자 역할을 딱 나누자는 거군요.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이 3중 분리 모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 같은 걸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몇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들어서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자, 시나리오 A. 어떤 플랫폼이 자기 앱에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만 딱 기본으로 넣어놓고 다른 결제 수단은 막 숨기려고 한다. 이건 아까 말한 끼워 팔기이자 공정 접근 원칙 위반이잖아요. 삼중분리 모델에서는 이게 딱 규제 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해당 플랫폼한테 모든 결제수단 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의 공정 접근 API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강제하고 만약 특정 코인에 혜택을 준다면 그 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 못하게 딱 막는 거죠. 유통의 공정성 원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오, API 의무화가 진짜 강력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나리오는요? 시나리오 B.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대규모 할인 행사 때 결제랑 정산 요청이 막 몰릴 때 시스템 과부하가 걱정되는 상황이죠. 이때는 사전에 정해놓은 정산 처리 시간대 윈도우별로 물량을 좀 조절하고 사용자한테는 예상 처리 완료 시간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SLA 기반이죠. 만약에 발행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해서 정산이 늦어질 것 같으면 중앙은행과 협조해서 RTGS를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단기자금 시장, 레포 같은 거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발행을 맡은 은행이랑 중앙은행 시스템 연계가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비상 계획까지 다 포함되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되는 상황 중 하나일 텐데요.
시나리오 C, 특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즉 코인런 상황이죠. 이때는 발행은행의 유동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삼중분리 모델에서는 단계별 대응책을 가동합니다. 우선 단기적인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교환 가격을 살짝 조정하는 스윙 프라이싱 메커니즘을 쓸 수 있어요. 대규모로 환매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좀 부담시키는 방식이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미리 짜놓은 단계별 유동성 공급 계획, 리퀴디티 레더, 예를 들면 갖고 있는 현금 쓰고 단기 채권 팔고 그래도 안 되면 중앙은행 대출 받고 이런 순서로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 아까 말한 예금 토큰과의 1:1 교환 창구, 이걸 즉시 가동해서 불안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한 예금 토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지키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발행, 즉 은행의 신뢰축 역할이 여기서 결정적인 거죠. 아, 시나리오를 들어보니까 삼중 분리 모델이 그냥 개념적인 제안이 아니라 실제 생길 수 있는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다 고려하고 있다는 게 인상 깊네요. 결국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산물 원칙이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뭐 낡은 규제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융 안정과 공정 경쟁이라는 안전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딱 맞는 비유 같아요. 돈의 신뢰라는 건 결국 규제와 감독, 그리고 최종적으로 돈을 돌려줄 능력을 갖춘 은행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기술 기반의 편의성이나 혁신은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때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거냐, 이게 핵심이죠. 저희가 제안하는 삼중 분리 모델은 바로 이 조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좀 구체적인 방법론인 셈입니다. 신뢰를 위한 담장은 높고 두텁게 딱 쌓아놓고 대신 혁신을 위한 문은 활짝 열어두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말 중요한 균형 감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균형점을 잘 찾아내서 제도를 설계하고 또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도 금융 안정을 잘 지피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담장은 두껍게, 문은 넓게, 이 원칙을 현실에서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담장과 혁신이라는 문 사이에 그 최적의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 나눈 얘기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